네, 8시 35분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 주식방송. 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CEO님들을 펀더멘트 이상의 주식 지식인으로 만들어드리는 특급 참모 방송입니다. 자, 두 개의 큰 파도가 지나간 느낌입니다. 우선은 총선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결과는 109석 국민의힘이 109석이군요. 제가 새벽 1시 35분 했을 때 114석이 114석이다 이랬는데 더 줄었던 것 같습니다. 109석. 지금 장 21대가 103석이었죠. 109석이었군요. 109석. 21대가 103석. 6개 늘었다. 총 300석 중에서.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 뭘 하면 181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금과 달라질 건 없겠다. 여전히 국회에서는 맨날 탄핵이나 오고 가고 특검이나 오고 가고 맨날 싸움질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정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다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금융상품에서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이죠 아마. 자, 요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번 데일리에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20% 세금, 3억이 초과하면 25% 세금. 이 말은 근데 사실 우리가 웬만큼 투자해서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 수익은 다들 희망하고 있는 뭐 기대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어쨌거나 좀 큰 손 투자들은 상당히 좀 위축이 되겠죠. 20%가 적은 건 아닌데. 자, 요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금투세 폐지에 반대한다. 자, 여기 오늘 시장에 좀 실망 매물 내지 우려 매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 CPI 상승률이 월가의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 같은 경우는 2월에 비교를 하면 2월에 헤드라인 CPI가 3.2%, 코어는 3.8%였죠. 어쨌거나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어르름거린다. 이란이 뭐 이스라엘한테 지금 탄도미사일 쏠 준비도 돼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4월 이후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5월에 FMC에서도 뭐 별로 기대할 게 없겠다. 종결 아니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빡빡하게 돌아가면 국채금리는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4.5%대까지 올라서 버리니까 5월달 들어서 이렇게 4월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게 또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나스닥 시장에는 어제 나스닥이 0.8번 그나마 좀 근근히 버텼는데 좀 버겁죠. 거기다가 이렇게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 하면 이게 또 달러 강세 요인이라서 어제 엔화가 지금 작년 10월에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지금 달러 강세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그럼 우리 원화 환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단기적으로는 좀 사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한마디로 첫째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우려, 매물 우려, 요게 첫째로 작용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오늘 좀 주식 사기가 위축될 환경이다. 수급도 안 좋고 심리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얼마나 안 나빠지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문제가 이미 주식시장이 4월 2일부터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도 4월 2일부터 이 낙폭이 벌써 한 5.8% 하락이거든요. 이미 충분히 체력이 약해서 여기서 웬만한 펀치 하나만 맞으면 다운될 상황인데 펀치가 두 개가 날아왔네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얼마나 시장이 버틸지 개장 후에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어쨌거나 선거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투표에 대한 거라서 결과는 우리가 당연히 수긍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선거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다 당선이 돼서 앞으로는 우리가 뭘 참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라든지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라든지 고문서를 위조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 파도가 올몰아칠 환경이라서 상당히 그래서 오늘은 개장 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일단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버틸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개장을 맞는 투자자들 마음이 좀 무거울 상황인데요. 자 그거는 딛고 제가 또 종목들 제가 쉬는 동안에 쭉 했는데 새로운 종목 제가 말씀 안 드린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 대표는 항상 사실은 제 방송 듣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누구들처럼 막 주식 몰빵하세요. 저는 이런 거 절대 말 안 하죠. 매매는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왜냐? 매매는요. 워렌 버핏도 단기 매매에 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는요.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기는요. 가능하죠. 왜냐? 이거는 기업 내용, 산업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는 항상 여러분의 특급 참모님, 여러분 CEO님 아니십니까? 합리적 판단의 초기에 남들 안 할 때 유망산업을 공부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가 엉망입니다만은 2022년이죠. 재작년에 이때 추석 때는 제가 머스크가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 수산화 리튬 정제가 돈 찍는 면하다. 그래서 제가 저 천재가 왜 저 얘기를 했을까 해서 정제가 뭐지? 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그때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 만원 할 때입니다. 딱 만원 할 때인데 그렇듯이 저는 새로운 거를 미리 공부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고 네, 매매는 CEO님의 영역이죠. 인포마크도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는 방산이라 봅니다. 방산. 이미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네, 2022년인가요?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는데 자, 근데 갈수록 이제는 처음에는 첨단 무기 이랬는데 갈수록 원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포탄 하면서 제가 최근에 풍산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포탄 얘기가 이제 나오죠. 첨단 무기는 둘째치고 재래식 무기에 포탄이 있어야 쏘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방산에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인포마크라는 회사 자체는 볼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볼 것 없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록뱀 헬스케어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원영식 씨는 이미 시장에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엉망인 분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만나봤지만 항상 움직일 때 변호사 통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나름 철저하게 하는 분인데 어쨌거나 이분이 지난번에 구속되고 등등 하면서 이제는 계열사 싹 정리하고 주식시장 떠날란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서 이 회사도 당연히 정리하는 걸로 해서 구조조정을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거는 깨끗한 재무구조밖에 없네. 부채가 없다. 빚이 없다. 이래 놓고 토리스 스퀘어에다가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토리스 스퀘어는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만으로 경영권이 바뀌었어요. 휴먼테크 조합원인 박청원 씨가 조사를 해보니까 토리스 스퀘어 부사장이죠. 토리스 스퀘어 부사장이죠. 그래서 토리스 스퀘어로 넘어가고 이번에 주총 지난 2월에 이미 인지 주총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인포마크와 토리스 스퀘어 사이에는 서로 협업이 되고 있었던 거죠. 마이크로판 레이더 이미 사목적에 추가됐고 3월 정기주총 때는 이사선이 맺건 그래서 김종수 씨가 토리스퀘어 대표이사가 인포마크에 이사로 들어왔고 박청원 씨도 들어오고 김영우 씨는 이 토리스 스퀘어의 개발의 핵심자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더 개발. 그래서 다 들어와서 이제 회사 경영권도 완전히 이사진도 개편되고 회사 이름도 이제 휴먼 테크놀로지로. 이게 조금 촌스럽죠?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렇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최대준 S메디는 뭐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회사를 정리하니까 공시를 봤더니 네, 이제 다 팔고 87만 주 남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4% 남았으니까 뭐 보고 임무가 사라져서 아마 이것도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죠? 주가 올라가기 전에 팔아줘서 고맙는데 자, 그럼 이 토리스 스퀘어는 뭐 하는 회사냐? 드론 탐지 레이더. 지금 드론이 난리 아닙니까? 뭐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도 그렇지만 드론이 전쟁뿐만 아니고 테러에도 재작년이었나요? 드론이 사우디 아람코 정유 공장을 공격해서 엄청 큰 피해를 봤죠. 네, 근데 요즘은 마약도 드론으로 옮겨서 골칫거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드론이 왜 문제냐 하면 드론을 우리가 탐지하는 레이더가 없어요. 지금 드론이 기준에서 중국 디지사의 팬텀4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기준을 삼는 게 35cm입니다. 이게 새보다 작죠. 그러니까 새와 드론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 기존의 레이더를 가지고 이걸 잡으면요 하루에 1000회 정도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드론이 아닌데 드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못 사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래서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이제 다들 개발하는 단계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다. 그래서 이스라엘 라다사가 제일 유명하죠. 이스라엘 라다사가 제일 유명한데 이게 작년에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라는 방산 회사에 2조 2천억 밸류로 팔렸어요. 라다사가 레오나르도에. 라다사 제품은 6kg라 했지만 실제로는 5kg입니다. 5kg가 지금 해외에서는 최장인데 토리스께는 13kg. 네. 이게 뭐 회사가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군납이 됐다. 6회 공군에 각각 납품을 하려면 육군 시험 평가단 여기서 하고 또 연말까지 또 12월까지 6개월간 또 테스트를 또 합니다. 그래서 다 해서 실전 배치가 됐다. 그러면 이미 시험 평가단에서 다 검증을 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터달 게 없겠죠. 그래서 원래 신속 시범 사업에는 5kg까지 탐지되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8kg 탐지되는 걸 납품했다. 이게 탐지거리가 중요한 게 빨리 탐지할수록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놈을 뭘로 뽀갤까? 피해 지역 빨리 대피시켜라.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전 매치됐다는 점에서 검증이 돼버렸고,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미국 군용 납품 기준, 우리로 치면 꼭 뭐 KS 뭐 이런 개념이죠. 납품 기준 이것들을 획득을 해야 전 세계 또 군납이 가능한데 이것도 획득을 했고 비교적 최근에 했습니다. 현대위아하고 ADS라는 게 이 드론 안티 드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이더는 이 집 레이더를 쓰고 현대위아가 뽀개는 거는 현대위아의 무기로 뽀개고 자 이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전력 안전기술 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죠. henkel, KTN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원전에도 원전의 취약한 부분에 드론을 공격해서 원전이 많이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네, 또 토리스케어가 같이 참여했다. 이것도 당연히 레이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4월 1일 날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4월 1일부로 이제 김종수 씨로 바뀌었는데 이제 변화된 이사진들이 뭔가 보일 건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결국 토리스 스퀘어와 인포마크 사이에 어떤 유기적 시너지 효과가 날지 여기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드론 시대인데 드론은 또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공부한 건데 알려드리면 이중 용도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에 보통 육군에 납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중 용도 품목이 대체로 아닙니다. 그래서 군납을 하려면요, 다른 나라에 만약에 군에 판다 이러면 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방사청인가요? 아니면 최종 결정권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이 해야 되는데 이중봉도 품목 허가를 받으면 민간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용도 품목 허가를 받을 정도로 예를 들어 국방부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러면 있는 게 안 되는데 순수한 민간 기술로 개발했다. 민간 자본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민간 부분이 더 커서 지금 각 공장들 정유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장들, 원전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들, 중요한 공공기관들도 많겠죠. 등등 그런 부분이 군납보다 사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배, 선박 요즘은 또 씨 드론 아닙니까? 하늘의 드론도 드론이지만 바다의 드론도 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씨 드론 때문에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데 지금 오만 네 그래서 오만해 이쪽도 지금 씨 드론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 선박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드론 장면 레이더가 필요하고 등등 네, 수요가 참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주목할 만한 회사가 아니냐.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에이사 레이더, 드론을 잡는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정도에 이미 국방부 공고는 났는데요. 접적 지역이라고 합니다. 적과 접한 지역, GOP에 지금 33세트 드디어 전 지역을 배치하는 33세트의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을 공고를 놨는데 5월에 할 거라고 지난번에 공고가 났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이 세트가 공고는 이 33세트는 이게 레이더 값은 한 700억 정도 700억 내외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 외 민간 부분에도 앞으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딱 방산주라고 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충분히 관심을 둘 만한 회사다. 이제부터 관심을 좀 두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이제는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제가 또 열심히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는 비상장, 지금 어쨌거나 비상장사니까 제가 한번 수소문해서 회사도 한번 탐방을 해서 영상도 찍고 이 레이더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주식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 말씀을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만만치 뭔 새로운 거를 성공해서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새로운 라면을 내놨다. 그게 잘 되기가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재룡전기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초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사실 여기 운도 많이 따랐어요. 머스크가 한마디 해준 것도 따랐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추천할 시점에는 재룡전기가 변압기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도 따라야 되지만 이런 거를 한 달에 하나 정도만 먹어도 꿀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일이 다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런 내용들 등등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애청자님 프로헤어는 당연히 되셔야 되는 거고요. 저를 알바생 정도로 고용해 주셔야 되고 또 규모가 되시는 분은요. 저 같은 또 참모를 두세 명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070-4067-1002 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내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 그 인포마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열심히 초기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잘 되면 아주 좋은 거고 기대만큼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또 공부를 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사업이 또 업황이 나쁘다고 사업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또 곁때는 견뎌야 되고 또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자, 인포마크는 그런 차원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57분이군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파마 리서치도 잠시 말씀드리고 이오테크닉스는 개장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파마 리서치가 좀 길겠군요. 그럼 파마 리서치도 조금 설명이 길어야 되고 자세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오테크닉스도 좀 그래야 될 종목이고 한데 어쨌거나 제가 좀 어제 그제 공부를 좀 또 많이 해서 자료를 좀 많이 썼으니까 캡티비전까지 또 해장 후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결론은요. 양시장 하락 출발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시장이 좀 견딜지 시장이 지금 체력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두 가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담담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견뎠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1분 20초 후에 개장 방송 함께 하면서 파마 리서치하고 이오테크닉스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개장 방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